여러분, 안녕. 지원쌤이에요. 오늘은 이것이 궁금해요 라는 주제로 국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배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출발! 오늘 무슨 내용을 배울지 알아보기에 앞서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학습지 첫 번째 문제에 보면 회색깔 네모난 모양이 있지요. 그 네모난 모양을 여러분이 동전이나 열쇠, 연필 등으로 슥슥슥 긁어볼 텐데요. 1, 2, 3, 4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순서에 맞게 슥슥슥 긁으면서 안에 숨은 물건이 무엇인지 맞춰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긁어볼까요? 1번 긁어봅시다. 긁었더니 빨간 색깔의 어떤 모양이 나왔네요. 1단계까지는 그냥 색깔이 빨간색이구나 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서 물건의 이름을 맞춘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 2단계 한번 긁어봅시다. 2단계까지 긁었더니 빨간색이 납작한 원판이 나왔네. 빨간색의 납작한 원판. 이 물건의 이름을 알겠나요?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3단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3단계를 슥슥슥 긁으니 오호라, 이것은 눈금이네요. 눈금. 숫자가 하나하나 표시되어 있는 눈금. 혹시 이름을 안 친구들은 학습지에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 친구는 4단계까지 한번 긁어볼까요? 4단계를 긁으니 킬로그램, kg, 알파벳이 쓰여 있네요. 바로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빨간 원판에 눈금 표시가 있고 무게 단위가 있는 이 물건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바로 저울입니다. 이 물건의 이름은 바로 저울이었는데 특징을 하나하나씩 찾으면서 어떤 물건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물건의 특징을 잘 설명한다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물건이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물건이나 어떤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보고 오늘 배울 내용 찬찬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를 옆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꾸미는 말을 사용하여 그다음에 인물과 사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꾸미는 말을 사용해서 인물과 사물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직접 표현해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활동, 꾸미는 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미는 말을 사용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말을 사용해야 꾸미는 말이 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생김새와 쓰임새라는 큰 주제 2개로 나누어서 어떤 식으로 꾸미는 말을 사용해야 할지 봅시다. 먼저 생김새에는 크게 3가지, 쓰임새에는 2가지로 주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김새부터 볼까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듣고 여러분은 학습지 빈칸에 답을 써주세요. 그리고 그 설명한 것에는 어떤 예시가 있을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써보도록 합시다. 생김새의 첫 번째. 오호, 이 모양이 맞네요.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세모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꾸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국어 시간에 연필을 들고 나와서 선생님이 길쭉하다, 선인장을 들고 나와서 뾰족뾰족하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렇게 길쭉한, 뾰족한,
동그란, 네모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면 꾸미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꾸미는 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2가지 써봅시다. 그 다음은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무지개네요.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색깔이지요. 색깔 표현을 사용해서 꾸미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처럼 빨갛다, 파랗다, 아니면 알록달록하다와 같이 말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그럼 다음 생김새 마지막 3번째. 무슨 그림이 나왔나요? 자가 있고 안에 도형이 있네요. 이것은 바로 크기를 재는 그림 같아요. 이렇게 자에다가 물건의 크기, 우리 사이즈라고 하지요. 이 크기를 재는 방법으로도 꾸미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이 아주 크다, 방이 넓다 라고 할 때 넓다, 좁다, 아니면 비좁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방이 있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비좁은 방이 있어요, 넓은 방이 있어요 라고 말을 꾸미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 생김새 3가지, 모양, 색깔, 크기를 알아봤으니 이제 쓰임새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이것은 지도 그림이네요. 우리 지도는 보통 위치, 장소를 확인할 때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쓰임새는 위치라고 기억을 하면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물건이 어떤 위치, 어떤 장소에서 쓰이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빗자루나 청소기는 뭐 할 때 쓰지 우리? 청소할 때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빗자루, 쓰레받기, 청소기, 걸레 이런 청소용품들은 다 청소용구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미는 말을 위치를 사용해서 사용한다면 청소용구함에 있는 빗자루를 빌려줘 라고 말을 하면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특징을 잘 살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물건이 어디서 쓰이는지 혹은 어디에 두는지 위치를 사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이 포도를 먹는 그림이에요. 먹는 그림. 우리 먹어보면은 포도는 어떤 맛이 나나요? 일단 첫 번째로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맛을 이용해서 꾸미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는 맛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저기 있는 새콤한 포도는 정말 맛있어 라고 말을 하면 꾸미는 말을 사용해서 조금 더 생생하게 내 기분, 감정을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5가지 모양, 색깔, 크기, 그리고 위치, 맛까지 꾸미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 가지 주제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주제 5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고 꾸미는 말 사용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활동은 인물과 사물의 특징을 직접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꾸미는 말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인물과 사물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지요. 선생님이 인물, 사진을 한 장씩 보여줄 텐데요. 그 인물과 사물의 특징을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물과 사물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긴급 물건을 찾아주세요.
사진에 있는 이 물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포스터를 완성해 주세요. 이 물건의 특징을 소개할 텐데요.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모양은 어떤 모양인지, 크기는 얼마만한지,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빈칸을 채워서 물건 찾는 포스터를 완성해 볼까요? 선생님이 보여준 이 집게 사진과 빈칸 포스터를 모두들 완성했나요? 이 집게의 모양은 어떻고, 크기와 색깔, 그리고 사용하는 위치, 쓰임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빈칸을 채웠는데요. 이것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진을 보고 딱 느낀 점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게 주세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검정색 손잡이를 가진 집게 빌려주세요 라고 모양, 크기, 혹은 위치, 쓰임새 등등을 같이 사용해서 이 집게를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물건을 설명할 때는 이 물건의 모양, 크기, 색깔, 위치, 쓰임새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물건을 설명하는 연습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 긴급! 이번에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사진 속에 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인물의 특징을 곰곰이 생각하며 포스터를 완성해 봅시다. 이 사람의 성별은 무엇인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얼굴에는 무엇이 있는지, 몸집의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언제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빈칸을 채워 포스터를 완성해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인물을 찾는 포스터 완성했나요? 그 인물은 바로 누군가요? 산타 할아버지네요. 이 산타 할아버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콕콕콕 찾아내서 나중에 산타 할아버지를 설명하는 일이 생긴다면 특징을 사용한 꾸미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라고 그냥 말하기보다는 나는 빨간색 옷을 입은 몸집이 듬직한 산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상상을 풍부하게 할 수도 있고 이해를 쉽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 채운 모양이나 색깔, 만날 수 있는 위치 등등을 사용해서 꾸미는 말 해보도록 연습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활동 꾸미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 활동 인물과 사물의 사진을 보고 여러분이 특징을 설명하는 것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거를 설명할 때에는 그 물건 혹은 사람의 특징을 강조해서 설명을 한다면 더욱 풍성한 말하기가 될 거예요. 오늘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완성한 학습지는 찰칵 사진을 찍어서 밴드 게시물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걸 잘 기억하면서 남은 하루도 알차게 보내도록 합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